자, 414페이지죠? 네. 이제 7번이고요. 지금 보시면 x가 양수, y가 0보다 크다. 거기에서 일단은 맨 마지막에는 x 플러스 y의 무슨 값이라고 나왔어요. 맞죠? 네. 속값.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결론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항상 머릿속에 일단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는 오른쪽에 K형태로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는 수직 상황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이쪽 문제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맨 뒤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수원 거의 맨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부등식 같은 거 배운 거 있어. 거기에서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그쪽 풀이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게만 유용하고 일단은 어떻게 푸셔야 되겠냐면 좀 도형을 그래프를 사용하셔야겠고 이렇게 x, y축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자, x가 양수다란다. 양수다. x가 양수라면 1사분면, 4사분면 계열 맞죠? 이쪽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 그래서 여기만 좀 위에 것만 묶어서 보면 여기만 묶어서 보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얘기하는 거는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x가 양수이면서 y가 양수. 위쪽.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1사분면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 여기 힌트까지 거기가 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이제 부등식 영역인데 보시면은 부등호가 쳐져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다 는이라는 직선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등식을 다 일단은 는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 직선이야. 직선 가장 빠르게 그리는 방법, 편하게 그리는 방법에 하나는 점을 찍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점도 y절편, x절편. 그래서 일단은 y절편부터 보시면 y절편이라는 건 x값이 0일 때 가리고 y가 얼마야? 4. 그럼 여기 4. 이번엔 x, y 없애고 x, 6. 이 정도. 그러면은 얘를 그린 거야. 이렇게. 얘가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직선이 아니라 이제는 부등식 영역이 여기가 가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직선에 의해서 공간 자체가 두 개로 나눴어. 두 개. 위냐 아래냐. 그럼 판단하시는 게 어렵진 않아. 외워도 상관없는데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점이 하나 보여. 0,0. 0,0을 넣어봐요. 0,0을 넣어봐요. 이 부등식이 성립해? 안 성립하죠. 왜냐면 0을 넣어봤으니까 12가 0보다 0이 12보다 크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말고 반대편 이쪽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색칠을 하면은 내가 위에서 1사분면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색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사분면만 딱 요런 데 칠하면 안 돼. 요런 데 칠하면 틀리는 거야. 왜 1점은 나이점? 얘 때문에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때문에 그러면서 얘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거 얘도 일단 직선을 그려야겠죠? 똑같이 x 0 8 8은 한 이 정도 4 이 정도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똑같이 이 직선에 의해서 이쪽이냐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0을 넣어보시고 0,0 이런 좋은 숫자 같은 거 0,0을 넣어보시면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이쪽이죠.
근데 이렇게 막 색칠을 해버리면 나중에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원래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는. 한 번에 하실 때 일단은 직선을 이렇게 찍찍 그려놓는 건 맞는데, 쌤 이거 만약에 이런 게 소수명으로 나오면 저기 풀이 과정이에요? 8, 4, 서술형 풀이 과정. 지금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은 오른쪽이면서 위쪽이면서 이 직선의 위쪽, 이 직선의 위쪽. 힘이 최소값.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정확하게 모두 성립하는 지역을 정확하게 색칠을 하시는 게 첫 번째야. 색칠은 여기 1사분면만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해설지는 해설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만. 여기라고 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1차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과정이 복잡하긴 하니까 시험 문제 꼭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별 시험 문제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다른 학교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범위예요.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한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직선, 부등식 영역 모든 거를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여기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 여기에서 이 식을 풀어주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보셔야 되겠고, 당연히 내가 k 값을 궁금한데 이 k 값이라는 건 그러면은 뭘로 볼 수 있느냐? y절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y절편.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매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3을) 나누고 기울기만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렇게 그냥 얘는 y 넘기면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문제가 거의 이 정도만 해줘야겠다. 나중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은 100문제가 출제된다면 솔직히 80, 90문제 이상의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고 있어. 근데 당연히 출제가 좀 안 되는 범위도 있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고난이도 블랙라벨 쪽이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심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 유형을 벗어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형 자체를 먼저 알아야지 정확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뭘 비교하냐면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얘 기울기?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항상 질문에서 주는 거는 얘와 얘 기울기 사이예요. 문제가 항상 줘요. 여러분이 이제 네 문제 풀 거에서도 항상 이 정도 기울기밖에 주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을 내가 그릴 거야 지금 빨간색으로. 근데 이 길기와 이 길기 사이란 말이지. 사이란 얘기는 정확하게 얘보다도 기울어지지도 않았고 요렇게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빗금층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역 안에서만 이 그래프가 저번에도 부등식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더라. 어차피 네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보실 텐데 결론은 이런 식의 직선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직선도 존재할 수 있어. 위로 갈수록 k 값은 계속 커지겠죠, 되게. 근데 이 k 값이 최대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라고 보시면 최대 내려와봤자 여기 둘의 어디? 네, 만나는 점. 교점. 꼭지점, 교점. 여기까지, 이게 대부분의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림을 툭툭툭 그려낸 다음에 결론은 요거 지날 때가 제일 아래네 하시면 다시 뭘 하셔야 되느냐, 좀 귀찮긴 한데 얘랑 교점 만들어야 돼. 교점 계산해야 돼. 교점. 연방. 그래서 또 연방을 하셔야 돼. 좀 되게 많은 게 들어가요, 문제. 일단은 EX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니까 그냥 빼면 2y는 4고 y는 2고 y가 2라면 뭐 둘 중에 하나 정도에 넣어버린다면 x는
뭐 아래쪽에다 숫자가 작은 거에다 2를 넣어버린다면 3.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교점 좌표가 2,3이라는 거야. 가 아니지. XY를 반대로 쓰고 3,1. 그러다 보니까 그때 K 값이 가장 작은 값이겠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점을 이 식에다가 넣으시면 가장 최소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을 넣으시면 K 값이 얼마예요 그때? 5. 5점.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을 내실 때는 K라는 거는 5에서 5가 최소고 6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K의 최소값. 문제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 정도를 머릿속에 다 이런 걸 알아야지 심화 수업을 듣든가 뭔가를 들어도 항상. 그래서 숙제는 앞으로 일단 전에 수업했던 거 다시 필기 다 정리해오는 거 노트도 드렸고 네? 저 안 드렸는데요. 너가 안 왔을 때 미안해 주세요. 만들어줄게요. 네.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든 거예요? 나도 보고 싶다. 수학의 셈 노트잖아. 수학의 셈 노트. 수학에서 나 그거 학교 공부했었는데 되게 기억했어. 나 문제가 잘 그려서 문제다. 그리고 여기 학교 야 이거 이상한 거 같아. 이거 어지러워. 이게 뭐가? 아니 만지고 싶어. 자, 그 옆에 이제 예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벌써 세 문제가 남았어. 여기서 보시면 얘가 원망이에요. 네. 중심이 어디야? 0,0. 역시 사람은 된다니까요. 반지름은 1. 봐봐요. 어떻게 알아? 효빈은 수업을 나왔으니까. 너는 영상을 보면 이제 알 거야. 금방 할 거야. 금방 합니다. 수학이 되게 어렵냐 그게 아니라 솔직히 진짜 공부의 특징적인 부분이 솔직히 외울 건 영어가 훨씬 많죠. 근데 학생들이 영어를 일반적으로 잘해요. 아니, 니 잘하잖아. 조용히 해봐. 누구? 너. 너 못해. 너 무슨 개판이야. 너는 너 개판이야. 개판이야. 일본 시험 솔직히 같이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 영어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아, 저 영어 투자 아니에요? 나 투자를 안 해. 영어 투자 왜 영어 해? 영어 포자. 영어 포자. 진짜 나. 수학은 투자해야지 그러시네. 수학 2개 다니잖아. 그래서. 왜냐면 영어는 내가 선생님 진짜 예를 얘기 들었잖아.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점수가 다 20점을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도 2학년 때 해도 돼요. 2학년 때 해도 고2 때요? 네, 고2 때 막말로 고2 때 시작한다고 영어가 아무것도 물어봐요? 아니 기본적이면 알겠지. 아니요. 아. 전 대타고 디스도 공부 못했는데. 뭐죠? 그니까 뭐야? 베타가 디스? 대는 저거. 디스는 이거. 아 그거. 저 헷갈려서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복수명사도 잘 모르고 시작해도 나 수업 눈치 상관없는데 수학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수학은 1학년을 놓치면 수포야. 2학년 때 하고 싶어. 근데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한계성에 부딪혀요. 1학년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요. 2학년 때부터 다시 해보려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도 당연히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과 좀 이따가 8시에 수업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야. 학원을 2학년 때 처음 다녀봐요 이런. 그래? 근데 열심히 하면 되긴 되는데 일단은 최고는 안 돼. 1등급이 좀 안 나오더라고. 2등급까지 가더라고. 2등급도 2등급도 근데 그러니까 좀 많이 노력해야지. 근데 똑같이 노력을 하는 학생에 비해서 1등급을 가기가 왜냐면은 1학년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모든 해석을 할 때. 이거 똑같은 문제가 2학년에 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1학년 학생들이 모른다는 거지.
나중에 그거를 3학년 2학년 느낀다는 거고. 좋아요.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기니까. 왜 반지는 일이에요? 얘 때문에 우리가 원방 형태에서 여기는 항상 아래 제곱이라고 명칭을 정의를 했거든. 아래 제곱 형태 자체에서 아마 영상 다시 보시면 금방 따라옵니다. 항상 뒤에 형태는 아래 제곱이라고 명칭을 하셨고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원이 아니고 여기는 부등호잖아. 부등식 영역이야. 이 원 때문에 원으로 인해서 이 안쪽하고 원의 바깥쪽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야. 항상 부등식 영역은. 그러면 아니냐 바뀌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판단은 여기 안에 이쁜 점이 하나 있잖아. 원점이. 여기 원점을 여기다 넣어요. 말이 돼? 네. 말이 돼? 아니요? 안 된다. 아니 왜? 돼요. 1이랑 같이 쓰고. 아 작거나 같다. 말이 되잖아. 네. 성립한다는 얘기지. 성립하면 이 점이 있는 영역, 즉 이 안쪽 영역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원리야. 똑같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어떻게 푸냐? k라고 놓고 k라고 놓고 풉니다. k라고 놓고. 그럼 아까 전에 풀이가 아까는 완전 생소했는데 이번엔 좀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놓고 얘는 당연히 y절편 y절편이야. 그럼 이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 보시면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기 바로 걸리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또 올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그래프가 계속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가 K값, 요런 값들이 K값인데 즉 이런 K값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시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연 K가 y절편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이제 하시려면 우리는 아주 원이라는 거는 원방을 푸셨을 때 직선하고의 거리를 어떻게 뭘로 산정할 수 있냐면 되게 중요한 공식 하나 배웠잖아. 뭐냐면 직선하고 점이 하나 있을 때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단 말이지. D.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이제 복습 다 이제 고등학생이 들어가니까 해야겠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놓고 이 점을 x1, y1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a제곱 b제곱 하시고 절대값 이 x자리에다가 이 점을 지대로 넣었을 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b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질 텐데 결론적으로는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대 1까지 될 수 있다. 최대 1이야. 최대 1. 최대 1까지. 이게 다야. 이 공식 이거 가지고서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고 어차피 수업 영상을 다시 너 선생님 메일을 싸줬는데 하나도 안 열어봤지 지금요. 열어봤다. 오, 한번 봤어. 모르겠다. 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왜냐면 여기를 직선으로 보고 여기를 원점으로 봐야 돼. 원점으로 봐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다시 직선식을 여기 넘겨서 보시고 원점을 쓰시고 그럼
그러면 일단 거리상 거리 여기 1, 1 있으니까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x, y에다가 진짜로 0,0을 넣을 거라고. 그럼 뭐만 남죠? K. k만 남아요. 그러면 이 거리 d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마지막 해석을 진짜로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거리는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결론은 거리가 1보다는 항상 d가 작을 수밖에 없더라. 여기가 부등호로 이런 부등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에요.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대 1이겠다. 최대 1. 아무리 커져봐도 1을 벗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해석. 요거. 여기 부등호만 나이스하게 여기 부분만 이제 해석을 하나씩 추가시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식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풀 줄 몰라? 알아요. 이거는 부등식 풀인데 K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루트. 이런 게 이제 다시 해야 돼. 아, 저 알아요. 제곱해요. 여러 가지 풀이들이 있는데 이런 그냥 절대값 a가 3보다 작다와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는 절대값이 어떤 3보다 작다 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우리는 풀이를 어떻게 하시냐면 a는 이렇게 풀어줘. 얘만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얘는요 선생님 보면 아래 거는 얘랑 반대잖아. 그렇게 반대잖아. 같은데? 그래서 당연하죠. 배운 거죠. 아니, 배웠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우와. 얘는 머릿속에 왜 암기스럽게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절대값풀이라는 게. 왜냐면 여기 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제곱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마지막 답만 내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야. 지금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신다면 받아들이신다면 이거는 그냥 바로 어떻게 풀리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 사이에 존재할 테고 이렇게 그냥 요걸 그냥 가운데 쓰고 요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k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다시 반대로 가겠죠? 이게 다시 바뀌더라도 원래 상태를 유지해버리는 거지. 부등호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아, 그렇네.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을 우리가 max m자 따고 최소값은 min이야? 맞지? 그럼 최대는 얼마? 여기 k의 가장 큰 값. 루트 2요. 루트 2.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 한 문제를 풀려면 부등식 영역에서 시작해서 여기 몇 가지 포인트들 K로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과정 그 다음에 쫙 들어가면서 절대값 풀이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결론은 이걸 유기적으로 다 합성을 해야 되잖아.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훈련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속 수학이 어려워지는 느낌이지. 맞지? 감동해서 우는 거야? 졸려서 우는 거야? 중에서. 감동을 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야. 운동.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바로 수투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유제풀이 한 번 더 할게요. 여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영상도 촬영을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보겠다 하면서 집에 가면 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하시거나 그러시면 학원 조금만 일찍 나오면 선생님 태블릿 PC가 되게 많거든. 일부러 학생들 때문에 내 개인 돈으로 한 3개가 샀어요. 부자가 아니라 돈이 없는데 학생들이 자꾸 까먹고 그리고 전에 선생님도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이거 왜 기억 못해? 라고 하면은 그건 좀 말이 아닌 거야. 너희는 처음 보는데 10년 한 사람이랑 처음 본 사람한테 그래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 대신 기억을 못해도 좋으니까 오기만 하렴. 다시 영상 보고 만약에 혹시나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 노력도 안 한 학생은 퇴원. 수학이 어려워서 뭐라고 하면은 노력이라도 해보고 거의 노력하면 잘 나와요 학생들은 진짜요. 머리가 요즘에 너무너무 애들 다 전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안 했을 뿐이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내가 안 했을 뿐이다. 차연이 그래. 동영상 찍고 있다. 네 얼굴 진짜 보여줄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대답해볼까요? 먼저 서원이 여기가 항상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아래쪽이니까 반지름이 얼마? 그래 벌써 대답하잖아. 방금 전까지 몰랐는데 지금 대답한다는 그 정도야. 반지름 2입니다. 근데 이게 원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제곱에 대한 형태. 그럼 중심을 대답해볼까요? 중심. 지혜야. 조금만 봐요. 아닌가? 말. 여기가 0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되니까 여기 0이 되니까 얼마야? 3. 찍었다. 마이너스 4. 소원이 파워본? 찍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쉬운 게 수학이라 이거지. 와 말도 안 돼. 아이씨. 여기가 3, 마이너스 4 반지름 이 정도니까 XY 줄 먼저 그리기가 싫어가지고 이 정도로 존재할 테고요. 다시 말하지만 일단은 원이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하면 부등식 영역이에요. 부등식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쉬워 판단하기가. 왜 쉽냐면 원의 중심점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얘는? 3을 넣으면 얼마야? 이 앞에 값이 0 마이너스 4를 넣으면 그냥 그게 말이 돼 이거야? 0이 4보다 작다. 가는 말 돼요. 말이 되잖아. 중심을 넣었더니 말이 되잖아. 결론은 이 점이 있는 안쪽이라는 거야. 중심을 넣어보고 말이 안 되면 바깥쪽이고 말이 되면 안쪽이에요.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표현 방법이 뭐냐면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이거야. x제곱 y제곱의 무슨 값?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는 뭐라고 넣을까요? 는 k라고 넣는 거야. 는 k. 는 k라고 넣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뭐처럼 생겼죠? 얘는 무슨 형태야? 원. 원 형태야. 아까는 직선 형태, 아까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고, 그래서 직선 해석을 한 거였고, 이번에 원처럼 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 해석을 할 거야. 원. 근데 이 원이 좀 독특하죠? 중심이 어디야? 0. 0, 0. 0. 반지름은 0. 그걸 알아내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여기에 0,0이라는 여기를 중심으로, 그치 서원아? 네.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이야. 이렇게 원이야. 근데 이런 원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만들어질 수가 없냐면 이 영역 안에 조금이라도 걸치든가 아니면 지나든가 그래야지 꼭 생성되는 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해석이고 2학년 애들도 너무 모르는 애들이 많아 이걸. 2, 3학년 때 계속 나올 거야. 특히나 문과, 이과를 다 떠나서. 부등식 영역은 솔직히 1학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2, 3학년이 너무너무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 촬영해놓은 거 2, 3학년들도 들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봐봐 설명 자체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수가 없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그냥 옆에 오면은 바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외워.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시험이라는데. 여러분은 그나마 지금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좀 더 여유롭게 많이 투자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시간도 승부니까.
당장 고3은 어떻게 해? 그죠? 지금 돌리더라도 내일도 있으니까. 아무튼 자 3분 안에 해설 끝내고 쉬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원도 존재할 수가 없더라. 왜냐면 이 영역이 조금이라도 걸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존재할 수 있더라. 이렇게는 얘는 오케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더라. 얘 지나니까. 그러면 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역에 걸쳐? 얘가? 팩토리. 지나냐고. 이 선이 이 영역을 지나든가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는 것도 안 돼. 지나야 돼. 지나야 돼. 지나야 돼. 이것도 안 돼요. 지나야 돼요. 무조건. 그걸 이 영역을 지나든가 스치든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원을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돼요. 얘는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 보여줄게요. 원이 하나 있고요. 얘를 꼭 지나야겠어. 근데 중심이 얘는 3,-4고요. 여기 원점이라는 원이 하나 있는 거야. 원점이다. 원. 너무 멀다. 이 K 값은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할 텐데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부등식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는 존재하지 못해요. 요렇게 존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원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요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요렇게도 존재할 수 있죠? 얘는 다 오케이예요. 그러다 보면 요렇게까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 건너가면 더 커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는 이 원일 때 상태 가장 작은 원, 가장 큰 원은 당연히 이쪽이에요. 상황상이 되게 특히나 이과에 가신 학생은 더 잘 가야 돼. 1학년 수학. 왜냐면은 1학년 때 내온 거는 지금 원으로 외우죠. 이과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원에서 그대로를 가지고 원을 입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구 해석을 할 거야. 근데 원에서 그냥 똑같아. 구를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 칠판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똑같이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수학만 잘해놓으면 기하 벡터는 되게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1학년 수학이 잘 안 돼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수학을 또 합니다. 이 얘기를 또 하고요. 지금 잘해놓으면 그때 가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그냥 나와요? 당연한 거지. 안 당연한 애들 때문에 또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원에 대한 두 원에 대한 해석인데 표보다 2분 가장 일단은 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봐요. 중심과 중심 사이 0,0에서 3,-4까지의 거리 얼마죠? 루트하고 요거 0을 다 빼면 어차피 그대로잖아. 3의 제곱과 4의 제곱하면 얼마죠? 25 5죠.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 여기는 가장 가까울 때는 여기 거리가 5잖아. 지금 여기 거리가 5잖아. 5에서 반지름만큼을 빼면 돼요. 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2,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에서 2를 빼니까 여기 얼마야? 3, 3이 되는 거고 가장 멀리 있을 때 요렇게 여기는 7, 5 더하기 3. 반지름 3, 반지름 2, 4. 2, 4, 2. 다시 말할게. 짧을 때는 5에다가 반지름을 빼는 거고 길 때는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거야.
이게 이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기하 벡터가 완전히 이거랑 똑같고 나중에 하실 때 이게 3, 그래서 7이 나와. 그래서 답을 내실 때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틀리게 돼요. 왜냐면 K라는 거는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제곱값이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에 이제 답을 내실 때는 K의 범위라고 하시면 가장 짧은 때 이거의 제곱 9부터 이거의 제곱 49.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얘기하실 때. 여기 읽을 거야? 그래서 왜 뒤에 다 말똥. 놓고 싶은데.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맛있어. 얘도 시험에 정말 안 빠져요. 왜냐면 딱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시험에 안 빠지게 생겼잖아요. 아, 진짜 생기- 진짜 마지막에 나오고 몇 문제 나온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나왔어. 우와. 선생님 이거 몇 분 걸려요? 앞에 설명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풀이랑 똑같은데 그 말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 되겠고요. 비린내 난다. 자, 말뜻을 한번 읽어보면은, 보면은, 어떤 A라는 공장과 B라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데, P가 200g, Q가 150g. P가 200g, Q가 200g씩 든다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근데 Q라는 게 원료인데, 지금 각각 총 20kg과 17kg이 존재하고요. 17kg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A에서 생산되는 거 하나당 2,500원의 이익이 있고 B라는 거는 3,000원의 이익이 있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취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진짜로 이건 실생활에서 뭐 내가 이거 원료라고 봤을 때 P랑 Q라는 게 원료야 원료.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돈이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말든 대충 이해됐어요? 네. 이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뭐 가공표 이런 거고 이게 원료고 이게 이익이야 이익. 이익. 지금 우리는 궁금한 게 항상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최대 이익이라는 거의 목적이야. 최대 이익.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문제 자체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내가 A라는 제품을 잘 모르겠다. X게 만들겠다. B라는 거를 Y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익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거는 A 제품 하나당 2,500원의 이익이니까 2,500X 플러스 3,000Y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값. 근데 최대값을 알고 싶으면 최소값을 알고 싶어도 앞에랑 풀이가 똑같이 일단 는 K라고 놓는 거예요. 는 K. 는 K.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앞에 쪽을 지금 이제 7번, 8번, 9번 풀이를 했는데 7번 같은 문제는 범위를 다 줬잖아.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고요. 시험 문제로 꼭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제를 읽으면서 알아서 이제부터 영역을 설정해 하셔야 돼. 왜냐면은 몇 개를 만들고 몇 개를 만들 거잖아. 말은 안 해줘 문제에서. 시간, 질량 이런 것들은 절대 음수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개수도요. 몸무게가 마이너스 50g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근데 시간이 또 음수 마이너스 1시간 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x라는 범위는 다 양수, y라는 범위도 양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요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 P라는 게 그러면 P라는 게 200g하고 200g인데 각각 들어가는 게 사용되는 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가 지금 P라는 제품, P라는 것만 사용했을 때 양인데 지금 얼마까지 준비되어 있다? 20kg이죠. 근데 여긴 뭐죠? 그람, 킬로그램. 단위가 일단 안 맞으면 다 틀려요. 수학이나 과학 쪽이나 뭐 솔직히 사회, 경제 쪽도 똑같고요. 킬로그램을 그람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P의 사용량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보시면 안 되고 가로로 보셔야 돼. 가로로. 이 P의 사용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넘으면 안 되겠다. 이거밖에 준비된 게 없는데 이거밖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럼 Q도 똑같아요. 이게 Q고 150X 플러스 여기서 200Y 했을 때 17kg이니까 1000을 곱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뭐냐? C 꺼내야겠고요. 완성시키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게 정말로 뭔가 우리가 진리 탐구하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하면 입시 수학이에요. 그냥 문제 풀면 냅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고요. 졸려? 이거 모르겠어? 한 번 더, 이거 처음 보면 어려운데, 처음 보고 솔직히 이걸 어떻게 나이스하게 하냐. 조금씩 반복,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요건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처음 시작을 언제 할 거냐가 문제일 뿐이지. 처음 보고 되게 이해 잘 돼요. 그건 진짜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진 않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려면 부등식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겠고요. 일단은 지금 공이 너무 많아요. 공이 너무 많네요. 좀 약분하고 좀 해서 숫자를 조금 다운 시켜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공을 하나, 여기는 위에 지금 공을 2개씩 없애면 되겠다. 그리고 2씩 나누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지? P에 대한 식이 x 플러스 y는 100보다는 작다는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얘도 일단 공을 하나씩 없애고, 그리고 5로 나누면 오. 그러면 아까 전에 7번 문제랑 다른 게 없어. 식만 이렇게 x개, y개 세운다. 그리고 가로로 벗어 식만 세운다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쵸? 어차피 7번 문제 맨 처음에 시작한 문제랑 문제풀이도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우리가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거. 이런 건 솔직히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말로 옷장사를 해도 필요한 거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어? 뭐 그냥 막 대다 팔어? 그게 아니잖아. 아, 뭘 좀 많이 갖다 놓으면은 내가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행복하겠죠. 놀러 가면 되고. 수학은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일단은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될 텐데, 문제풀이를 할 때는 x가 양수, y가 양수니까 똑같이 얘가 의미하는 건 몇 사분면?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1사분면만 여기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만. 그럼 여기는 선생님 직선 그려야죠. 직선. y가 100, x가 100.
여기가 좀 짜증나는데 분수가 나오는데 x가 3분의 340 얘는 100보다 크다는 거야. 여기도 4분의 340 얘는 100보다 작아요. 그것만 그 정도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1, 4분의에서 직선만 이렇게 존재할 테고 여기도 일단 하나씩 해보자고. 일단 이 백북 위의 직선이 이 3분에 의해서 위야 아래야를 구분하시려면 그냥 여기 하나의 점 하나 어디? 0,0 0,0을 넘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된다고요. 돼요. 0보다 100이 크다고 되잖아. 그럼 아래 것도 0,0을 넣었을 때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직선을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색칠을 막 하는 게 아니라 x축이 양수인 거 오른쪽, y축이 양수인 거 위쪽, 그리고 이 직선보다 안쪽, 이 직선보다 안쪽 여기만 칠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대부분의 문제 어차피 조금 그 고난이도 문제는 시험 전쯤이나 3월 이후에 다시 수업을 하셔도 되고 물론 이런 점들 그냥 딱 보면 솔직히 학생들이 문제를 한두 번만 더 풀어보면 그냥 뭐 여기네요? 근데 그러면 고난이도 점수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다시 말하자면 100문제 중에 80문제, 90문제는 분명 여기가 정답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도 여기 정답이라고 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여기가 아니게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상관하지 마.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시험 전쯤이나 다시 잡아드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보시려면 정확하게는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는데 얘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모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원래는 다 설명을 고난이도 문제들 하긴 했어요. 기울기만 보시면 돼. 기울기 판단은 뭐냐면은 수가 되게 크긴 하지만 넘기고 3,000을 나눈다면 y는 마이너스 3,000분의 2,500x 플러스 3,000분의 k라는 값이야. 계속 요 기울기 그렇게 나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5점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는 얼마야? 넘기면 y는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3에 항상 이 값 마이너스 6분의 5가 항상 사이값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원래 기울기 판단을 마지막에 해보시면은 뭐 지금은 솔직히 여러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중에 기울기 판단을 꼭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 기울기 판단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항상 사이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이 기울기 판단 해주시게 되면 그 사이값에서 항상 교점을 지날 때 여기가 지날 때가 왜냐면 이렇게도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y절편 여기라는 거 교점을 지나면서 지나야지 가장 높은 y절편을 이루겠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해주셔야겠는데 교점만 구하면 돼요. 결론은 교점만 구해서 넣으시면 정답이 나오는 구조. 아까도 그랬고 지금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점이 그냥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교점을 그냥 빠르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3배, 3배, 3배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빼자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y 하나 남고 얼마죠? 40. 다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식을 다시 그러면 100이었으니까 40 내면 얼마? x는 60 여기가 그러는 60, 40이라고 이렇게요. 아 계산책 너무 크다. 3,000원, 2,000원 해주면 뿅 계산을 해야 되는데 15만 나오네. 15만 나오네. 15만.
많이구나. 이런 거 하실 때도 공 3개는 좀 따로따로 빼내서 일단은 요거 얼마지? 15만. 계산 되게 잘하는구나. 잘하네. 150에 000 30에 4니까 120에 000 그래서 27만원. 이게 최대 이익이겠다. 그리고 5분이. 앞에랑 똑같다.